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이은하와 충돌은하를 배울 겁니다. 특이은하는 총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충돌은하를 배워볼 거예요. 얘네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하던 허블이 점점 기구가 발전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파망원경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망원경으로 다시 찍어봤더니 얘는 좀 다르다는 거야. 좀 특이한 형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가시광선으로는 몰랐는데 전파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 뭔가 특이해. 그래서 특이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이은하의 특징은 뭐냐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특이은하의 특징은 뭐냐면 활동 은하액을 가진 것이 바로 특이은하입니다. 정의가 이거예요. 활동 은하액을 가진 은하. 그럼 활동 은하액이라는 건 뭐냐면 활동 은하액은 다른 은하액에 비해서 굉장히 밝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왜 밝게 나타나냐? 즉 밝게라는 건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죠. 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냐면 활동 은하액에 뭐가 있냐면 블랙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특이 은하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은하액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애들이 바로 특이 은하예요. 추정하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특이 은하에는 허블의 분류 체계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전파은하, 퀴사,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요런 애들이 세 가지가 특이 은하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다 블랙홀을 있겠죠. 은하액 중심에. 그래서 이 은하들은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 전파나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그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등 일반 은하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은하들은 전파 망원경이나 X선 망원경에서 찍었더니 뭔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특이은하고요. 그 다음 충돌은하는 뭐냐면 은하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은하를 우리가 충돌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전파은하부터 한번 볼게요. 전파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관측됩니다. 일단 전파 은하를 좀 그려볼게요. 전파 은하는 일단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중심에 핵이 있고 이렇게 빛을 내뿜는 Z라는 부분이 있어요. Z고요. 그 다음에 이 Z 끝에 약간 에너지들이 좀 뭉쳐있는 듯한 형상이 이렇게 생긴 이런 느낌의 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브. 얘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Z와 로브가 있다. 그다음에 가운데에 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가시광선을 찍었을 땐 이 핵밖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얘네가 X선 망원경으로 찍었더니 얘네가 다 보였던 거죠.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고, 이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핵에서 로브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브에는 중심 핵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중심 핵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X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니까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은 핵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꼭 알아둬야 될 특징은 뭐냐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 은하로 관측된다. 요거는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제 보통의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로 왜 수백 배 이상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고? 블랙홀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이거나 이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나로 뭉쳐진 핵이 뚜렷한 은하로 관측이 되겠죠?
얘처럼 이렇게 보니까 얘만 보일 거 아니야? 평면으로. 그 다음 반면에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요런 구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 요 모습대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 이 로브 빨간색 요 부분이 로브고요.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요 부분은 우리가 Z, 그다음에 가운데가 핵입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양쪽에 이렇게 대칭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 타원은하로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전파은하의 Z와 로브 일부 영역에서 강한 X선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뭐에 의한 것이다? 블랙홀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블랙홀에 의해 고속으로 움직이는 강한 자기장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문제에 안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거의 99% 보고 있기 때문에 출제는 가능합니다. 자, 전파은하 다 봤고요. 그 다음에 퀘이사 봅시다. 퀘이사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퀘이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퀘이사 하나의 별로 봤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한 태양만 하거든. 태양계 정도? 그러니까 태양계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퀘이사를 하나의 별로 봐서 이거는 그럼 항성체다. 그래서 퀘이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항성인데 어떤 물체에 준한다. 그러니까 항성과 같은 물체에 준하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태양계 정도인데 은하만큼의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일반 은하의 수백 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태양계 정도지만 광도는 은하 한 개 정도고 에너지는 일반 은하의 수백 배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광도가 엄청 큰 거죠. 하나의 태양만 하지만 은하 하나 정도의 광도를 내뿜고 에너지는 일반 은하의 거의 수백 배에 달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퀘이사에서는 방출되는 은하는 보통 은하의 수백 배나 되지만 방출되는 영역의 크기는 태양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퀘이사의 중심에는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퀘이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얘예요. 뭐냐면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게 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적색 편이량을 통해서 우리 후퇴 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퇴 속도 구했더니 빛의 속도의 약 0.1에서 0.82배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럼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건 나를 기준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는 거잖아. 우리 후퇴 속도 우리 기억나죠?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편이량이었고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건 후퇴 속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후퇴 속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매우 먼 거리에 있다는 거였지. 그럼 매우 먼 거리에 있다는 거는 어디 있다는 거냐면 우리에서부터 엄청 멀리 있다는 거야. 그런 건 뭘 의미하냐면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거리하고 시공간의 개념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면 그거는 우주의 초창기 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오래전에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 퀘이사의 비밀을 풀면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천문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이사의 두 가지 큰 특징, 블랙홀이 있다, 그 다음에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볼게요.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가스운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스펙트럼이 넓은 방출선이 관측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은하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매우 큰 천체가 있다는 거, 질량이 매우 큰 천체.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면 블랙홀이 있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됐냐면, 자, 스펙트럼이 넓은 방출선이 관측이 된다는 건 우리 기억력을 한번 조금 더듬더듬해서 우리 광도 계급할 때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선폭이 커진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선폭이 넓어진다. 그럼 매우 선폭이 커. 선폭이 굉장히 커.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뜻도 돼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요. 근데 왜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면 이 가운데에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질량이 딱 중심을 탁 잡고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더라 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려면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세이퍼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스펙트럼이 넓은 방출선이 관측이 되고 그 이유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시광선에서는 나선 은하 형태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전체 나선 은하 중 2%가 세이퍼트 은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장에서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이 방출선의 이 넓이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배운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에서 타원 은하, 그다음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데 얘도 자주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은하 요 포인트 여긴데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커요. 퀘이사가. 그러니까 퀘이사는 전체에서 중심부에 엄청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이퍼트는 다른 일반 은하에 비해서는 핵이 밝지만 퀘이사만큼은 아니다. 왜냐면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옆에도 빛이 존재하잖아. 나선 팔 쪽에 핵 말고도. 그러니까 퀘이사는 아예 핵도 없으니까 얘는 중심부에 완벽히 몰려있고, 반면에 세이퍼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하보단 핵이 밝지만 퀘이사에 비해서는 전체 광도분의 중심부 광도를 비교하면 퀘이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가 특이은하. 특이은하에는 전파은하, 퀘이사, 세이퍼트은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은 충돌은하입니다. 그래서 충돌은하는 우주에 무리를 지어 분포하는 은하들 중에 서로 가까이 있는 은하들 사이에서는 큰 인력이 작용하여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하가 있어요. 은하 있고 은하가 있어. 그럼 얘네가 가까우면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가까우면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충돌을 할 때 별과 별끼리는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면 별이랑 별 사이는 엄청 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깍지 낄 때 한번 생각해봐. 한번 깍지를 껴볼까요? 깍지 낄 때 손과 손 사이로 이렇게 손이 들어가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이 이 손가락이고 성간물질이 바로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별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끼리의 충돌은 없어요. 충돌은 없고 단지 성간물질이 좀 섞입니다. 성간물질이 좀 믹스돼요. 성간물질이 믹스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간물질의 밀도가 크게 되겠죠. 근데 성간물질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으면 별이 탄생하기 쉬운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니까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두 은하가 충돌할 때 거대한 분자운들, 이 분자운이 바로 성간물질이고요. 이 충돌하게 되고 격렬한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히 기체가 압축되어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약 40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와 충돌할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그래서 얘가 충돌은하. 그래서 오늘은 특이은하와 충돌은하에 대해서 배워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